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브라질의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자 선거관리위원장 바로소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도 전자투표의 의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가 봐요. 브라질이 우리나라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선 후보 입에서도 브라질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당의 사람한테도 브라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들 걱정하죠. 우리가 브라질 이렇게 같이 되면 안 된다. 걱정을 한다 이거예요. 브라질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과거는 암울했고 미래는 절망적이다. 그 절망을 느끼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좌파에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속아왔다. 그런데 그 좌파의 노동당이 축적한 부패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 노동당, 그러니까 눌라가 이끄는 노동당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부를 유출하고 횡령한 돈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을 욕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쪽을 욕하고 지금 브라질이 그런 지금 완전히 분열된 그 대립의 국면에 있다. 회복하기가 거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브라질은 역대로 이제 노예가 들어와서 이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그 플랜테이션, 농장주가 9개 가문이 있대요. 그 9개 가문이 형성한 그 9개 가문의 권력이 아직도 있다. 그 가문이 정치,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또 이쪽에서는 룰라가 이끄는 그 노동당이 부패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패는 계속 답습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 브라질 사람들이 상당히 성정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잘하고 흥분을 잘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항시 그리고 또 이제 가톨릭을 믿으니까 어떤 영성이 있고 그러니까 항시 깨끗한 거를 원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안 돌아가는데 국민들은 항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 깨끗한 세상을 원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게 독재가 있었는데 그 독재를 이제 독재가 지나가면은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새로운 세상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노동자당이 결국은 부패를 그대로 답습하더라라는 겁니다. 거기는 세계 최대의 유전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가 워낙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그게 1에서 3%의 커미션이 항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의원들을 매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답습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치인만 바뀌어졌지 부패는 계속 답습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보고 이제 기획 수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하지만은 그런 수사에 의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나만 그랬냐? 옛날에도 다 그런 것이고 고착된 관행인데 그걸 가지고 왜 나만 그런 것처럼 그러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소연하고 서로가 대립을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브라질의 그 사법 권력이라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도 또 판결을 자기가 해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모르라는 사람이 그거를 수사를 하고 판결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라에게 또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게 이제 상소를 했지만 기각이 되고 또 구속이 시키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또 이제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다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대선에서 눌라가 새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이 이렇게 완전히 진영과 이념으로서 완전히 대립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도 뭐를 비판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좌쪽에서 우를 비판할 때 너희들이 부패했어, 부패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 대통령을 탄핵을 할 때 그 탄핵했던 그 우익 쪽의 사람들이 하원 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그가 수사를 받는 거예요, 부패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절반이 이렇게 수사를 받는다 이겁니다, 부패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밀어붙였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그 하원 의장도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13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정치인들은 거의 다 부패했다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항시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데 정치인들은 자든 우든 간에 하여간에 정치만 하면은 그냥 부패해진다 이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원자재가 있잖아요. 석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먹는 그 커미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손만 대면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본능, 그 본능에 마구마구 끊는데 내가 그거를 눈 감고 귀 닫고 이렇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돈에 무관한 그렇게 청렴하게 살 수 있겠느냐. 정치라는 게 세력이다 보니까 항시 세력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전략 전술로. 그러니까 내가 부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뇌물 받고 횡령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탄이다.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럼도 두려움도 없이 믿을 수 없는 냉소주의, 위선, 그들은 사이코패스이며 높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존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비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브라질의 상황을 이렇게 2년 전부터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10계명이 브라질에서 그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올린 그 자료가 그 전략에 따라서 브라질이 계속 그렇게 세뇌되고 있었다. 국민들이. 그거를 지금에서야 알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에서는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지금 국가는 현재 브라질하고 파라과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브라질의 현재 대통령이 옛날 이제 그 군대 대위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좌쪽에서는 그야말로 막 극우자다, 옛날 독재로 돌아가고자 독재를 찬양하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만큼 또 깨끗한 사람이 없다.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을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브라질을 들먹이는데요,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겁니다. 그 브라질의 모든 논란의 핵심, 분열의 원천은 부패다라는 겁니다. 부패. 저는 우리나라가 그 모든 거를 브라질의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패의 원천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게 변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첫째로 세금을 떼먹는 사람들이, 세금을 거둔 그 국가 돈을 가지고 빼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항시 존재하고 그 구조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국가 돈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의 주체만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만 변한다 이거. 야야야, 넌 나가봐라. 이제 우리가 좀 하자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70대가 해먹는 시대가 있었고 60대가 해먹는 시대가 있었고 저희들 같은 586 세대들이 해먹는 시대가 운동권 세력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40대가 해먹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체의 세력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정치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 낱말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부패가 원천적으로 계속 항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바꾼다 안 된다 이겁니다. 정치인만 바꿔진다 이거. 부패의 고리를 단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단죄. 그러니까 브라질의 불행이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부패의 그물망을 척결하지 못한다 이거. 그물망을 찢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여든 야든 간에 다 부패해버리니까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고 실업률이 더 높아지니까 국민들은 항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을 항시 또 정치인들은 이용을 해가지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판에 선거는 이기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브라질.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이, 지금은 우파 정권이 있지만 실제로 장관의 내각에 12명 중에서 10명은 예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파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 힘을 쓰려 해도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 그게 이제 녹음된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질 또 언론이 막 이렇게 떠들썩한 사건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점잖 속에 감춰진 그 불쾌한 모습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진영의 모습들을 이렇게 시간이 20년 지나면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지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추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망이 되니까 결국 이제 또 반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자들이 항상 말을 했잖아요. 생주 이멸이라고 해요. 생로병사 같이 전부 다 유한하다 이겁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전부 다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그게 참인 줄 알고 막 그게 집착을 하죠. 이게 참이다고 생각하면서 너가 틀렸어 하면서 내가 맞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망상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생주 그 다음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망상이 이제 소멸된다 이겁니다. 현실을 본물로써. 그러니까 어느 내가 추종하는 정치인을 막 이렇게 빠처럼 이렇게 추종하다가 나중에는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하면서 뒤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이렇게 생주이멸을 반복을 한다. 그러면서 완전히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지금 이제 화합이 안 될 정도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자재가 많은 나라가 참 진짜 국부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왜 그렇게 무력하게 돼버렸는지.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평등 부의 재분배
이걸로서 현혹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부패한 사람은 항시 정의를 내세우더라. 제가 공직 생활을 해보면요,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닐 때 금지금으로 골드 가지고 이렇게 그 국가돈으로 빼먹는 사람들 찾아다닐 때 그거를 추적해야 될 그 공무원이 공직자가 정의를 말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간첩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직이 돈을 안 먹으면 있잖아요. 같이 안 먹으면은 학대를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먹어도 많이 먹은 사람이 꼭 나와가지고 종교의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모자 바꾸기 하고 종교의 그걸로 딱 자기 이미지를 변신시키고 정치 쪽에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잡아가지고 뭐를 정의를 구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변하니까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위한다고 또 그러죠. 정치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변한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도덕의 세상이 도덕이 없어져야 변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도덕이 정치를 한다고, 부패한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정의를 외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냉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꾸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고 하면서 자꾸 진영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냉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냉정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원하려면 좋은 원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세상,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불평불만만 자꾸 해가지고 논리는 없고 맹목만 있어가지고 막 시비 걸고 공격하고 싸움하고 욕하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어떤, 이게 머리에 고래 흠이 파진 그런 식의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를 진영을 나누고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브라질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브라질 유권자들도 그거를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이익 중심으로 결국은 움직여지더라 라는 겁니다. 옛날 그 플라톤이 뭐 말을 했다고 하는가요? 뭐 민주주의라는 거는 진짜 위기 때만, 그때만 잠깐 써먹는 도구일 뿐이고 평상시에는 이익에 의해 가지고, 이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그게 형해화되면 되겠느냐. 국민이 분명히 투표를 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은 단지 투표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왜? 선거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지만은 결국은 권력을 가져가는 방법은 또 따로 있어. 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이 좋아지려면요, 부패한 그 세력들이 단대져야 된다, 척결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를 어느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내 편이고 내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 감고 귀 닫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세상 원한다고 자꾸 사람들을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자꾸 세뇌시켜가지고 나라가 좋아지겠느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는 저물어 갑니다. 이 나라가 저물어 가게끔 놔둬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